그리고 교과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지필고사 성적만 교과라 하고, 그래서 요즘은 코로나가 2년 반을 겪다 보니까 생긴 현상이 있어. 코로나 때문에 외부 활동도 못하고 봉사 활동도 못했어. 출결도 많이 못했지. 또 아프다 그러면 오지 말라 그러잖아. 출결 점수를 낼 수가 없어. 그러다 보면 출결 점수 안 보고 봉사 점수도 안 봐. 이제 그렇게 됐어. 그러다 보니까 뭘 보겠어? 교과, 중간고사, 기말고사, 석차 내신만 보는 거야.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교과가 굉장히 중요하고, 비교과는 출결, 봉사, 특별활동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데 그것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됐고, 좀 이따 또 부연적으로 설명하겠지만 비교과 영역도 제한적으로 바뀌고 있어. 그래서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만 100%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과 전형 100% 이렇게 하면은 그냥 원서 넣었을 때 면접도 보러 가지 않고 그냥 교과 점수가 정교에서 1.2등급이다. 그럼 그 점수 가지고 그냥 합격하는 거지. 난 1.2가 되고 1.5까지 됐는데, 요번에 경희대, 올해 대학 간 중 경희대 조경학과 지원해서 합격시켰는데 1.9등급인데 전년도에는 떨어졌어. 올해는 됐어. 어떤 그건 지원율에 어떤 애들이 지원한 거에 따라 차이가 있었던 결과겠지. 교과 전형 있고 종합 전형은 이 모든 걸 합쳐서, 종합 전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면접이야. 지금 보여지는 그 전형 비율 보면은 뭐 서류가 40이고 면접이 60 되는 경우가 많은데, 면접이 60이면 면접 때 얘의 어떤 그 이미지나 어떤 이 학생의 아이덴티티만 보고 교수님들이 그냥 몰표를 줘버려. 얘 뽑고 싶다. 쌤 제자 중에 홍대도 합격하고, 면접 전형에 홍대도 합격하고 동덕여대 합격, 두 개 다 합격한 친구가 있는데 당연히 홍대로 갔지. 근데 그 학생이 동덕여대 시험 볼 때 교수님이 딴 데 봤냐 그러니까, 딴 데도 여기에서 봤다 그러니까 실기도 하는 학생이었으니까 교수님이 너무 아까운 거야. 다른 데 합격해도 우리 학교 올 거냐고 물어보더래. 그래서 당연히 오죠 그랬는데 그냥 안 갔는데 교수님들도 그 학생이 좋은 학생들 있으면 아끼는 거야. 다 표준점수야. 표준점수는 뭐냐면 난이도야. 어떤 문제를 난 맞췄어. 근데 다른 애들이 많이 못 맞췄어. 근데 자기한테 주어진 점수는 더 높게 받는 거지. 근데 남들이 많이 맞췄어. 나도 맞췄어. 그럼 그 점수는 좀 낮은 거야. 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자, 잠깐 얘기했지만 1등급 4%, 2등급 뭐 합쳐서 11% 이렇게 쭉쭉 해가지고 보면은, 이게 너희들이 내가 여기 어디 등급에 놓여 있을까 숙차를 잘 봐야 되는 게, 특히 미술대학을 간다 그럴 경우에 국어, 영어, 사회 위주로 많이 보는데, 요즘은 좀 약간 상황이 달라져서 서울대 같은 경우 수학을 직접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가감적으로 봐. 서울대 회화과, 조속과 같은 경우는, 서울대 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서울대 디자인과 생각이 있으면 수학을 꼭 해야 돼. 수학이 33.3%가 들어가. 그게 역사 이래 처음이야. 미술대학에서 수학을 33.3% 보는 학교는 수능으로 서울대가 유일한 대학이라고 보면 돼. 그리고 회화과, 조속과, 다른 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수학이 들어가지 않는데 국어하고 사회만 보는데, 영어하고 한국사하고 수학은 감점으로 보는 거지. 몇 등급 되면은 마이너스 몇 점 까버리는 거지. 그렇게 보기 때문에 결국 서울대는 국어, 영어, 사회, 수학까지 다 본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사까지 5과목 다 본다고 생각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 등급들이 나눠지고, 대개 보면은 미술한 애들이 5등급에서 6등급이 제일 많이 포진되어 있어. 대개는 제일 많은 숫자는 6등급이 제일 많고 6등급, 5, 6등급이 많은데, 이 아이들은 정말 실기에 목숨 걸어야 돼. 그래서 이 정도 등급은 입학사정관제가 2.5등급 정도 최소한 돼야 된다고 하면은, 아까 정말 이렇게 활동보가 좋아가지고 5등급 때도 동덕여대 갔다고 하지만 그건 요행이고 2.5 안에 들어야 돼. 그러면은 그 정도 안 된다 그러면 2.5 이후부터는 실기 전형을 배양하는데, 그냥 3.5다 그러면은 실기 비중이 조금 낮고 내신 비중이 조금 높은, 내신이 30이고 실기가 70 이런 데를 좀 지방하는 게 좋고, 난 5등급, 6등급이다 그러면 실기 비중이 80이고 내신이 20% 되는 데를 지원하는 게 좋아. 수석한 애가 있어. 선생님 제자인데 수석할 때 어떻게 했냐면 전략적으로 한 거야. 전략적으로 사탐 하나를, 홍대는 한 과목 보니까 한 과목을 무조건 그냥 교과서 통째로 다 통으로 외워버렸어. 그래가지고 만점 받은 거야. 그 1등급 나오지. 나머지 두 과목이 합쳐서 8등급 나오면 돼. 4, 4등급만 나와도 되는 거지. 9등급까지가 최저 기준이니까.
그 1단계 통과되고 합격하고 나서 면접 됐는데 최종적으로는 합이 6이 나와가지고 전체 수석을 했어요. 지금까지 전체적인 이야기 하면은 지금부터는 2학년, 지금 1학년 해당되는 얘기인데 바뀌는 사항들이 있어. 자, 그 수능에서 보면은 2022학년도까지는 40% 이상 수능 비중을 두고 있었는데 이제 확대되는 게 수능 비중 좀 더 돌아. 이 얘기는 뭐냐면 정시 모집을 좀 확대해라 그 뜻이야. 그리고 2023년 4년 수시 변화된 입시 포인트는 올해 적용되는 거는 자율동아리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인데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는 학교에서 마련한 동아리 그 활동이야. 그 자율동아리는 학생들이 몇 명까지 되는지 모르겠지만 몇 명이 모이면 나 학교에 없는 동아리인데 나 이걸 하겠다. 나 신문 방송에 대해서 우리 동아리 만들어서 활동해가지고 신문방송학과 가고 싶다. 그런 경우는 자체적으로 만드는 거지. 그게 올해까지는 통용되고 허가가 되는데 입장이 될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2024학년도부터는 그게 빠지는 거야. 아무튼 지금 녹색으로 된 부분은 수상기록, 독서, 자율동아리, 봉사 이건 다 빠져. 봉사는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면접이 들어갈 때 봉사에 대한 부분이 좀 들어가는 게 좋긴 해. 근데 서류상으로는 그 체크가 되지 않아. 그렇게 해서 지금 고3들까지는 요 둘, 넷, 여섯, 여덟, 9가지 특정의 그 내용이 들어간다 그러면 다 줄고 4가지가 빠지고 5가지로 줄어든다라고 생각하면 돼. 학종의 주의 포인트는 너희들 학종은 사실 모든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건 아니야. 아까 말했듯이 2.5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 지금 1학년 때 등급이 그 정도 되면은 입시 때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노려볼 수도 있어. 그런 학생들은 전공 적합성, 학업 역량, 인성, 자기주도성 이런 것들을 위주로 보는 거니까 세특이 이제 이런 내용들이 없어지면서 되게 중요하게 되는 게 그 선생님이 학생들 그 지원시킬 때 세부 특기 사항인데 그걸 쭉 보다 보면 수업별로 그 선생님들이 그걸 다 작성하는 거야. 수업 작성할 때 내용 보면은 그 내용이 그 컨텐츠가 좀 단단하게 돼 있는 학생들은 교수님들이 꼭 합격시켜주더라고. 그냥 말 쭉쭉 늘리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이 학생이 별 한 게 없어. 그 말 늘리기만 500점 맞추려고 일부러 억지로 늘리는 것들은 교수님들도 그냥 패스시키더라고. 그래서 너희들이 선생님들한테 어떤 호감도 또 공감대가 형성돼야 돼. 선생님 목마를 것 같으면 물 좀 갖다 드리고 요즘 이렇게 이상한 법들 생기고 그렇게 하긴 하지만은 아이스크림도 사드리고 커피도 사드리고 이런 거 필요한 게 그런 것들 통해서 이제 선생님한테 질문도 할 수 있지. 나 이걸 하는데 이걸 쓰면 좋을까 말까 이렇게 하면 내가 선생님이 학원 선생님이지만 이제 그 학생들 그 세특이라든지 이거 들어갈 때 학생들이 먼저 써가지고 선생님한테 보고하면 선생님이 가려서 정리해서 올리거든. 올릴 때 그걸 꼭 나한테 먼저 점검을 받아. 대학 잘 가는 언니들은 그 내용을 또 파악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건 내용을 쓸까요? 저 내용을 쓸까요? 이 내용을 선생님한테 말씀드릴까요? 저 내용을 쓸까요? 이걸 물어봐가지고 하는데 그걸 열심히 선생님들은 자문 구한 학생들은 또 나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또 담임선생님한테 물어보고 담당 선생님한테 물어볼 거야. 그 학생들은 꼭 합격하지. 그렇게 관계를 잘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일단 서울대는 작년까지는 수시 모집보다 정시 모집 넘어왔는데 이게 첫 해이기 때문에 5배수가 몇 등급 정도가 될까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어. 그게 또 과별로 다르겠지. 디자인과는 당연히 높을 것이고 생학과 그 다음이고 공예과 그 다음일 것이고 조속과 동양과 좀 낮을 거야. 아무래도 선호도가 좀 낮아질 거니까 선생님이 전략적으로 순수미술을 미는 이유는 그런 전략을 통해서 서울대를 보내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은 수시 모집 때는 공부 잘하는 정교에서 탑하는 친구들만 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정시 모집 때 보면은 좀 이렇게 내신은 이제 서울대가 내신 강조했던 그런 시절이 아니야. 내신도 보고 그 생활 기록도 보고 그런 게 이제 없어졌어. 굉장히 그냥 퍼펙트해진 거야. 서울대가 이제 수능, 실기 딱 그만 보는 거지. 그래서 면접이 들어가긴 하는데 이제 여기 포함되면은 수능하고 실기 되면은 면접은 크게 실선하지 않으면 합격할 수 있겠지. 5배수니까 미술대학에서 숙명여대가 30대 1 1단계에서 30대 1인데 많게는
숙련여대 다 지원하면 64대 1 정도 돼. 근데 14배수를 자른 거야. 자르고 30배수를 만든 건데 뭐 수시모집 때 막 30대 1, 40대 1, 막 많게는 막 90대 1 막 그렇게 되는 판에 이제 자르니까 5대 1이다. 그러면 5대 1만 포함돼도 엄청난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래서 수능 이게 너희들한테 다 해당되는 아니지만 방향이 이렇게 가고 있다. 이런 것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1단계 통과되고 국어하고 탐구가 되면은 100% 뽑고, 근데 여기서 국어하고 탐구만 보면은 나 국어 1등급이야. 탐구 1등급이야. 그럼 둘 다 1등급이네? 그러면 서울대 합격이네? 했는데 여기 밑에 보면 동양화, 서양화, 조소, 공예과는 영어, 수학, 한국사 감점 적용이에요. 근데 거기서 감점된 게 내가 점수가 깎여버리면 1등급이 아닐 수가 있겠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야. 자, 그렇게 서울대가 그렇게 바뀌는데 이제 감점이 영어는 이런 정도로 보고 한국사 이 정도고 수학은 이 정도. 그래서 뭐 결국은 서울대 본다 그러면 국어, 영어, 사회, 수학, 과학,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해도 돼. 이제는 과학을 해도 탐구를 같이 치는 거야 이제부터. 그래서 봐도 되고 하는데 한국사까지 다 해야 되는 거지. 디자인과 같은 게 수학이 33.3% 들어가니까 영어하고 한국사만 감점 적용된다. 근데 이화여대는 선생님이 이화여대가 또 정시로 넘어갔는데 선생님이 또 아쉬운 거는 그것도 한 2년 전인데 얘가 인천 가톨릭대를 고3 때 합격했어. 인천 가톨릭대 가는 다 이대 시험반 떨어지고 최종적으로 합격한 인천 가톨릭대인데 가보니까 학교 다니기 싫은 거지. 싫어서 학교도 별로 좋지도 않고 자기 목적이 3.5등급, 내신 3.5등급이야. 3.5등급이면은 이제 반에서 한 30명이면 30명 20등? 10등 정도, 9등, 10등 정도 했던 것 같아. 근데 그 학생이 이제 공부를 그렇게 못하는 건 아니고 수능도 이화여대 원래 출시 때 이때 수능 안 보잖아. 그러니까 학원에서 강사하면서 애들 가르치면 자기 연말 엄청 한 거야. 실기를. 그러니까 내신은 고3 때 따놓은 거니까 실기만 열심히 해가지고 이화여대 다시 합격했어. 어떻게 학교를 점프한 거지. 어떤 그런 전략도 쓰는 게 너희들이 이런 얘기 좀 먼 얘기 같지만 1단계적으로 이 대학을 먼저 찍고 그 다음에 떨어지면 이 정도 내가 레벨밖에 안 된다고 다녀야 되는데 1학년 때 준비하는 반수라고들 하는데 그 학교보다 높은 대학을 그 다음 연도에 지원해가지고 반수라 해서 일종의 재수인데 해가지고 대학을 더 좋은 대학 지원해가지고 합격하는 경우가 있어. 그렇게 하는 경우는 내신은 정해져 있고 수시모집 볼 경우는 내신이 고3 너희들 1학년 때 받아놓은 내신이 재수 때까지 가는 거야. 그러면 그 점수 놔두고 실기만 하면 실기에 A뿔 받았다 그러면 합격할 수 있지. 자, 그렇게 해서 합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화여대가 지금 바뀌어가지고 수시 모집을 못 가고 정시 모집 가니까 이제 그런 게 없어졌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수능 100%를 해가지고 5배수를 뽑아. 서울대하고 같아진 거지. 이번에 이화여대 같은 경우 정유라 사태 터지면서 총장까지 막 경질되고 하면서 확 바뀌어버린 그런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1단계에서 수시 때는 수능을 안 봤는데 수능을 보게 된 거지. 이제 5배수면은 옛날에 정말 20년 전에 서울대 이대가 1등급 대들이 가는 그런 시절 다시 돌아갔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가산점이 이렇게 이대는 가산점으로 해가지고 점수를 주는 거야. 영어 점수를. 홍대는 너희들 중에 수능 관리 좀 할 수 있다. 근데 세 과목 합이 9등급 나온다 그러면 너희들 학교 같은 경우 내신을 좀만 잘 관리하면 1학년 때 잘 관리하면 내신이 월등히 좋아질 수 있어. 왜냐하면 학교 등급제가 있어가지고 학교별 등급제가 원래 있었어. 비공식적인 거지. 외고는 등급이 높고 이렇게 특목 특성화고는 좀 낮아. 그런 게 있었어. 근데 지금은 그걸 다 무시하고 그걸 적용하면은 그 학교가 제재를 받아. 그러다 보니까 외고나 과학고나 너희들 학교나 인천예고나 문일여고나 다 똑같다는 거지. 다 똑같기 때문에 그 적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 내신이 바로 대학 갈 때 적용이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1단계 통과가 되기가 쉬워. 내가 내신 좋다 그러면 1단계 통과돼서 1단계 3배수 통과되잖아? 수시 모집 때 3배수 통과되면은 학생부하고 서류, 미술활동 보고서야. 자기소개서 없어졌으니까. 미활보는 내가 미술활동 이렇게 했다는 거 갖다가 교과에서 5개, 비교과에 5개 쓰면 돼.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평가할 때, 학교생활 열심히 하고, 뭐 학교에서 좀 적극적으로 미술쌤한테 좀, 뭐 이렇게 좀 성실한 학생을 보였구나. 이렇게, 아까 내가 잠깐 얘기했지만, 이 내용에서 볼 때 어떤 게 있냐면, 담임선생님이 쓰는 게 5가지인데, 500자를 갖다 5개, 하나는 700자 써야 돼. 1년 동안 너희들에 대해서 엄청난 양을 쓰는 거야. 거기에 너희들의 어떤 그 생활이나 감정이 안 섞이겠어? 난 섞인다고 보거든. 그걸 정확하게 보는 게 입학사정관들이야. 입학사정관들은 홍대에 포함된 사람이 아니라 그때 이렇게 섭외해서 사람 모집한 교수진들이야. 큰 줄기가 뭐냐면 내가 왜 미술을 했을까? 나는 왜 이 학교에 지원할까? 이 학교에서 내가 뭘 공부하고 뭘 배울까? 졸업하고 어떤 작가나 예술가 될까? 그리고 나는 마지막 질문이 되게 중요한데 마지막 질문에서 떨어지고 결정이 나. 교수님이 이렇게 물어봐. 내가 널 뽑게 날 설득시켜봐. 그거는 엄청난 핵심적인 그 이야기 질문이거든. 내가 널 뽑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봐. 이 얘기. 널 소개해봐라 같은 말인데 더 강력한 말이지. 내가 뽑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 자, 그런 5가지 질문을 준비를 다 해야 돼. 그리고 그걸 돼 있으면은 사이드 질문들이 있어. 어떤 영화 보고 감명받아, 책을 보고 감명받아. 자기 활동 생활에 안 느꼈던 것들, 감성적인 것도 돼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말하는 훈련도 이제부터 조금씩 할 필요가 있지. 성적 좋은 애들은 우선은 자 수시 전형의 이해인데 난 도저히 수능은 모르겠어. 어려워. 이러면은 수시 모집 가려면 내신 관리하고 실기 관리해야 돼. 내신이 좋으면은 내신 위주로 해가지고 내신 팍 올려놓고 할 수 있는데 내신을 볼 수 있는 대학이 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실기는 같이 병행해야지 수시 모집 6개를 지원할 수가 있어. 어떤 학생은 내신 관리해가지고 어느 대학만 갈래요 했는데 그 대학 안 되니까 갈 대학이 없어. 그래서 미술대학 가겠다 그러면 실기를 병행하면서 내신 관리를 해야 되는 건 사실이야. 자, 수시 모집의 특징은 일단 뭐 전체적으로 70% 이상을 뽑게 돼 있는데 그건 원래 수시 모집을 굉장히 활성화시키다가 다시 돌아선 상황이지만 이젠 서울대, 이대 외에는 다른 대학들은 수시 모집을 고수하는 중이야. 그래서 너희들은 대학 간다 그러면 근데 몇 개 대학은 또 수시 모집 때 폐지된 것들이 있어. 동덕여대 생명학과 3명 뽑는 거 그건 없어졌더라고. 거기는 해마다 3명 뽑는데 해마다 우린 학원에서 합격시켰는데 점수가 좀 4등급, 5등까지도 합격시켰는데 그거가 이제 빠졌지. 이제 정시로 넘어갔어. 근데 그 외의 대학들은 변동은 없어. 그래서 수시 모집 6번 지원할 때 내신 관리 잘하고 실기 관리 잘하면 합격할 가능성이 있는데 너희들한테 해당되는 일이니까 감각 좋은 아이들은 실기에 좀 주력을 하는 게 좋아. 입시 설명회 하면서 이 한 장 때문에 지금 설명회 길게 들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게 냉정한 자기진단을 해야 돼. 수능 학생부 실기 이거를 통해서 5가지 지원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자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잣대를 판단해야 되는 게 학생부 교과 100% 전형이 내 유형에 맞는가. 내가 이거 같은 경우는 1등급 돼야 되겠지. 아까 얘기했지만 1.9등급인데 경희대 종영학과 합격했는데 그 전년도에는 홍대 수석한 애는 그게 떨어졌어. 이 걔도 1.9등급인데 근데 그게 해마다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 1.5등급 안쪽이어야 가능하다. 서울권 대학은 물론 뭐 지방대학 하면은 뭐 2등급이라도 3등급이라도 합격할 수 있어. 경쟁률이 안 높으면. 자, 그렇고 쌤이 말하는 전반적인 기준은 서울권 대학만 목적으로 좀 얘기를 하는 거야. 학생부 종합 전형은 교과 플러스 생기부, 미활부, 면접인데 교과 석차 내신하고 미술활동 보고서 생기부는 당연히 보는 거니까 그 생기부를 압축해가지고 미활부를 쓰는데 그거하고 면접.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면접이다 생각하면 돼. 일단 교과에서는 1단계 통과되는 기준이고 면접은 최종 합격을 시키는 기준이다. 그렇게 보면 되고. 그럼 내가 2번에 맞다 그러면 2번에 주력해서 준비하는 거야. 3번 교과 우선 배수 선발 후 실기 전형 유형.
아까 말했듯이 숙명여대와 중앙대가 이런 제한을 보는데 숙명여대는 30배수 안에 들면은 실기 전형 100% 지원할 수 있고 중앙대는 20배수 안에 들면은 지원 통과돼가지고 다시 실기를 80% 보고 내신 다시 20% 봐. 그런 경향이 있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실기 위주 전형. 실기 위주 전형은 실기를 100% 보는 경우도 있고 80% 70% 보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이 정도 되면은 실기 위주 전형이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그 학생이 정말 이렇게 더 성장할 거라는 교수님들의 믿음이 있어. 그래서 나는 공부 아무리 해도 8등급 이상인데 7등급 넘어갈 수가 없어. 그럼 실기를 올인하는 게 제일 좋아. 그 학생은 어떤 때는 그래 최소한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는 열심히 하더라도 나머지는 학원에서 살아야지. 자, 그리고 또 마지막 5번은 이런 학생이 지금 오늘 그 조조 테스트 받으러 온 학생인데 순덕여고 학생이야. 고3이야. 고3인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해가지고 대학을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올해는 수시 모집을 경삼아 한번 보고 그 학생은 수시 모집이 어떻게 보겠어? 테스트 삼아 보고 정시 모집을 위주로 준비하는 거지. 수시 모집 지나고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정시 모집 보니까 그 감각이면 나 될 거라고 생각해. 내신은 순덕이가 공부 잘해가지고 내신 받기 힘들어. 지금 한 5, 6등급 돼. 근데 수능은 3, 4, 5등급 좀 돼. 그러면 수능 관리 좀 해가지고 정시를 목표로 하면 되겠지. 이렇게 각각의 특징들에 맞춰가지고 대학 전략을 세우는 거야. 그래서 선택까지 나는 5번,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지금 1학년들, 2학년들 잘 모르겠지만 실기하면서 내가 그 체험하면서 방향을 잡고 그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해. 그리고 그 잣대를 엄마하고 너희들이 혼자 막 얘기하고 있으면 안 돼. 제일 입시에서 힘든 게 엄마하고 둘이 막 고민하고 걱정하고 막 했던 학생들 다 떨어졌지. 그러니까 전문가들한테 말을 들어야 돼. 학생들하고 너희들하고 엄마하고 아무리 머리 싸매도 몇 년 동안 본 사람들한테 얘기를 듣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데 꼭 명심하길 바래. 다단계 전형은 1단계에서 내신을 먼저 본 다음에 실기 본다. 이렇게 또 그 다음에 또 면접 본다. 이렇게 3단계까지 할 수 있는데 요즘은 절차가 너무 복잡해지니까 1단계, 2단계를 3단계까지 가니까 1차, 2차, 3차 가니까 너무 행정이 너무 길어지니까 1, 2단계를 합쳐가지고 1차, 1단계, 3단계 면접 이렇게 구분하는 추세야. 일괄 전형은 실기를 보고 학생부하고 합산해가지고 보는 전형이야. 학생부 교과 전형. 교과 전형은 교과 100%인데 이런 대학들이 있다. 고교한 게 뭐냐면 내가 이 학과를 경희대 조경학과를 지원했는데 옆에 친구한테 또 얘기를 했어. 너희들이 내가 이 얘기 아까 하려다 까먹었는데 친한 애인데 나랑 성적이 비슷해. 근데 내가 경희대 그 조경학과 교과 전형을 지원할 거야 얘기했어. 옆에 있는 친구가 나도 할래. 근데 얘가 0.1이 더 높아. 얘가 지원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입시 막판에는 친구가 아무리 친해도 내가 어디 지원할까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특히 성적이 좋은 아이들은 그런 얘기 하면은 교고 연계라든지 물론 이제 고교 연계 전교 1, 2등 하는 애들이 지원하는 건 서울대가 하는 거지만 되게 여기에 정보가 없어. 나는 여기 지원하는데 5등급이야. 근데 지원하는 애들 한 명도 없어. 한 명만 지원할 수 있는데 그럼 나만 내가 5등급인데 지원해도 말릴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지원했는데 면접 때 너무 잘해가지고 얘가 합격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친구들하고 또 엄마들은 또 옆에 동네 아줌마들하고 얘기하면서 막 번지게 되거든. 입시 전략은 절대 여기 안에서 끝내고 담당 선생님이 있으면 담당 선생님하고 얘기해서 끝내야 돼. 알겠지? 네. 학생부 위주 전형은 종합 전형인데 여기에 서류 보고 내신 보고 면접 들어가는 거야. 그런 대학들이 있으니까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아. 이런 대학들은 다 수시 전형이야. 너희들이 갈 수 있는 대학은 지금 내신이 좋은 대학이니까 좋은 학교니까 내신을 좋게 받았다 치고 이런 수시 모집 전형에 지원할 수 있게 스펙을 만들어요. 스펙을 만들 때 중요한 거는 담당 선생님들, 너희들 과목에 들어오는 선생님들이 또 세특을 다 쓰게 돼 있어. 세부 특기 사항을. 그때 국어 시간에 국어 선생님이 국어를 통해서 어떤 동아시아계 조사를 시켰는데 그에 대해서 조사 성실하게 하고 발표도 잘했고 특히 어떤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써줘야지 그냥 우수함 이렇게 쓴다. 그럼 선생님한테 바로 가가지고 왜 이렇게 쓰냐고 좀 항의를 해야 돼. 선생님 안 계시지? 항의해야 돼. 그러면은 조금 더 자세히 쓸 수 있어. 근데 선생님한테 너무 윗보이면 대충 써주는 거야.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요구할 건 요구해야 돼. 그 요구할 수 있는 거야, 법적으로도. 그 월권이 아니라 조금 요구할 거, 선생님, 이렇게, 나 이렇게,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했는데, 조금 더 같이 좀 보완해 주시면 좋겠다. 그걸 얘기해 줘야 돼. 그리고 인문계 고등학교, 너희들은 그걸 별로 신경 안 쓰더라고. 근데 인문계 고등학교는 그게 대학 갈 때 굉장히 분명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내용에 대해서 학생이 지가 써가지고 보고하고 선생님이 검토해가지고 올려주거든. 그러니까 그 내용이 아니면 선생님이 커트시키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서로 절충이 잘 되려면은 선생님과 관계가 좋아야 돼. 아까 계속 얘기하는 건데 세특은 담당 선생님들이 다 써줘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 지금까지 만나는 그 대학 갈 때까지 한 20명 선생님한테 다 잘해야 돼. 그리고 특히 1학년 때, 2학년, 3학년 때 담임선생님은 500자씩, 700자씩 아주 5개를 써야 돼. 그러면 뭐 1000자, 2000자, 거의 3000자까지 써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3000자를 써줄 때 5개 항목을 써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써줄지 기억이 나는 학생이 돼야 돼. 보면은 아, 저 영원히 기억이 안 나. 영원히가 누구더라? 이러면은 큰일 나. 옛날에 저기 저 연수여고 학생인데 얘가 홍대를 가기 때 그래서 말이 없는 학생이야.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에 그 작가들하고 그렇게 활동을 같이 막 했었거든. 동호회 활동을 했는데 그게 그 다행스럽게 연수여고 미술쌤이 조성원 쌤이라고 계셨는데 그 부분이 회원으로 계셨어. 그래서 얘가 막판에 돌려가지고 홍대에 막 돌아다니다가 입학사정관제 처음 생겼을 때야. 그래서 물어보러 내가 CNC 원장할 때 나한테 와가지고 왔는데 딱 보니까 내 성적도 괜찮아. 미술 점수 보니까 다 A야. 그건 괜찮아. 그래서 내가 학교를 찾아갔지. 조선쌤에 가가지고 이 학생이 홍대를 가려고 하는데 아세요? 그랬더니 모른대. 그래서 얘가 너무 안 보이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좀 이 내용을 좀 검토해달라 했더니 고제스야 좀 검토해가지고 픽스 시켰거든. 지금은 그 기간이 지나면 안 돼. 근데 그때는 그 가능했으니까 좀 조절을 했었어. 그래서 홍대 합격해가지고 자율전공과 들어가가지고 지금 자기가 원하는 디자인 전공을 하고 있어. 자, 그렇게 너희들 그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알아야 되는데 가서 해주세요 그러면 선생님 짜증나서 더 싫어하거든. 미리 너의 존재, 내가 영혼이다, 내가 수진이다, 그럼 나에 대해서 선생님이 각인돼 있게 해줘야 돼. 그래서 그거는 사회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너희들 좀 생각을 하고 고려하도록 하자. 선생님은 수시 모집 전형을 또 보면은 정시까지는 우리가 보지 말고 수시까지 보면은 수시 모집 갈 수 있는 대학은 이화여대, 중앙대, 성신여대, 경희대 이 대학들이 서울권 대학들만 뽑아놓은 거야. 그래서 나는 이 대학들 안에 대학 가겠다. 이거는 이제 엄마들한테는 프린트해 드렸는데 너희들한테는 아마 없을 거야. 그래서 필요하면 사진을 찍어두면 좋을 것 같아. 이 대학들이 내가 갈 수 있는 수시 모집 때 갈 수 있는 이 전형으로 보면은 내가 내신 어떻게 관리하고 실기 어떻게 관리하면 숙면대에 갈 수 있겠다. 재작년에 숙면에 간 학생이 있는데 숙면에 보면 7명을 뽑아. 7명을 뽑는데 42대 1인데 여기서 잘려가지고 30대 1로 줄였지. 거기서 합격을 우리 학생이 한 명 했는데 인천예고 학생인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그 인천예고 실기전으로 간 애 중에 제일 잘 간 학생 케이스야. 그래서 그 어머니 아버님이 장학사님이라 우리 학원을 되게 많이 광고해주고 계셔. 아무튼 그렇게 숙명여대도 그렇고 덕성여대 보면 56명인데 와 이게 너무 많이 뽑는다고 생각하지만 덕성여대 학부제라 과별로 다 뽑기 때문에 약간 분산해서 보면 돼. 그러니까 디자인과, 회화과, 이렇게 또 동양학과 이래가지고 다 해가지고 인원을 다 뽑아가지고 합쳐서 56명이야. 그래서 어떤 인원에 국한하지 않고 이렇게 뽑는다. 지금 여기서 조금 변화된 것 중에 추기예술대 보면은 추기예술대가 동양화, 조속과, 회화과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 학부제로 바뀌면서 동시대 미술학부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학생들 뽑아. 그런 식으로 좀 바뀌었는데 대학들이 보는 관점을 너희들이 조금 더 이해하면 대학이 좀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지금 1학 고1인데 나는 수시 모집 때 홍대, 동덕여대, 서울과학기술대, 추기예대, 성신여대, 중앙대 이렇게 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애가 있으면 걔네들은 꼭 성공해. 되게 금융과 학생을 지도하면서 3학년이 돼도 그런 생각하는 애가 극히 드물어. 그래서 내가 안타까운 이야기를 가끔 내 수업 시간에 많이 하는데 자, 이런 대학들 아까 이런 대학부터 이런 대학들까지가 있어요. 밑에 보면 경기대, 수원대, 인천대, 인하대, 가천대까지 넣었던 거는 경기 인천권이지.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서울권 대학 가기 좀 어렵다, 조금 아슬아슬하다 그러면은 인천대, 인하대를 합격을 시킨 다음에 내가 좀 관리해가지고 서울권으로 점프시키는 그런 식으로 전략을 세우고 있어. 공부한 애들은 인천대, 인하대가 전교 2등이 가죠. 요즘 공부한 애들이 갈 때. 그러니까 미술한 애들은 약간 이제 서울권 대학 못 가서 가는데 인천대, 인하대. 조속과는 요런 대학들이 있어요. 이화여대, 중앙대, 수시모집 이하, 성신여대, 경희대. 우리 학원생 중에 인하대 인하대 공대 다니는 여학생이 있어. 지금 2학년 마쳤는데 자기가 그 공과대학을 다니면서 인하대 공대는 되게 정부에서 많이 밀어줘가지고 되게 많이 떴거든. 그래서 취업이 거의 100% 되는 걸로 알고 있어. 근데 자기가 2년 동안 2학년까지 다니면서 도저히 2학년 다니면서 내가 아무리 봐도 자기 미술하고 싶다 해가지고 특히 만드는 거 도예를 하고 싶다 해가지고 도예하고 싶은데 도예하고 가까운 게 조소다 해가지고 여기 와서 다 배우고 있는데 그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전략을 세우고 있어. 경희대 도예과를 가든가 아니면 홍대 공부를 잘할 거 아니야. 2.2등급 뭐 어떤 학교를 좀 다해가 있는데 학교별 분석 홍대로 기준하면 1.9가 나오더라고. 홍대 지원. 홍대는 도예유리과가 있어요. 도예유리과하고 경희대하고 그리고 성신여대를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요. 성신여대는 조속과를 들어간 다음에 도예과는 디자인 해야 되니까 자기가 지금 해가지고 못 가. 조속과를 간 다음에 2학년 때 전과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 그런 식으로 전략을 좀 더 크게 보는 거지. 하고 싶은 꿈을 향해서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르고 가는 게 아니라 알고 가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준비하면서 이런 내용을 알고 계획을 잡으면 훨씬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야. 그리고 난 공부를 내신이 좋아. 그럼 내신이 좋으면 디자인과도 생각해볼 만도 해. 뭐 디자인 쪽을 하면은 애니과까지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니까 3D도 배우고 영상도 배우니까. 특히 나는 세종대 학생부 종합전형 디자인 이노베이션 아까 그 어머니들한테는 그 합격자 명단이 있는데 여기에 해마다 내가 한 명씩 보내고 있는데 여기에는 여기 합격한 아이들은 48명을 뽑으니까 참고로 어머니들 들으시면 되는데 여기에 내신 관리가 합격한 애들 3.5등급 때였었는데 3.5, 3.8쯤 됐는데 여기 학과 같은 대학은 교과에서 자르는 게 아니라 교과만큼 서류도 많이 보는 학교이기 때문에 서류 괜찮으면 좀 많이 뽑아 놓는데 48명이니까 3배수 뽑아도 이렇게 100명 넘게 120명 되니까 뽑은 다음에 그 인원에서 이제 면접 때 많이 좌우되는데 면접 때 굉장히 난해한 질문 어떤 물건을 통해서 디자인한 다음에 그걸 설명해 보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걸 갖다가 자기가 밑그림 그리고 그걸 그림 가지고 설명하는 교수님한테 그 교수님도 질문하겠지. 질문하면서 작년에 붙였던 학생 같은 경우는 질문하면서 교수님이 막 야단을 쳤어. 그 잘 떨어졌다 했는데 예비 16번인데 최종 합격했거든. 48명이니까 48명 모집이니까 16명, 한 20명 정도는 다른 대학 합격해서 동시에 가버린 거야. 그래서 예비 16번인데 합격했어. 그래서 인원을 많이 뽑는 대학은 예비 합격의 초반이라면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래서 세종대는 내신 좋은 애들은 여기에 꼭 지원을 시키는 경향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내신 관리 잘 해두면 그건 또 하나의 방법이 된다. 나는 회화과 조속과로 해가지고 난 도저히 하기 싫어. 그럼 디자인과를 할 거야. 그러면 내신 관리 잘 해가지고 면접 준비를 하는데 이 서류 전형에 대한 준비를 같이 병행해야 돼. 선생님이 입시 막판 되면은 서류 전형만 위해서 오는 학생들이 있어. 면접이랑 그런 학생들은 내신이 2등급, 2.5등급 때에 대한 애들이 이제 소개받고 오는데 그 학생들은 뭐 1점대에서 2점대 등급이니까 그것만 잘하고 근데 면접에서만 준비 잘해도 웬만하면 합격할 수가 있어. 그 2등급 때까지 오는 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너희들한테는 어쩌면은 따놓은 당사일 수도 있어. 지금 1학년 때 잘 받아놓으면 자, 이 과목도 좀 지금 인천대까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좀 잘 관리해 놓으면 대학에 대한 방향이 되게 다양할 수가 있다. 전공들도 다양하고 인원수도 생각보다 적게 뽑지도 않아. 그러니까 방법이 된다는 거지. 정시는 뭐 기회가 다음에 있으면 하겠지만 정시는 수능 관리하는 학생들에 대한 해당되는 얘기니까 그거는 차후에 선생님 학교 차원에서 정시 모집에 대한 이야기를 할 아이들이 몇 명이라도 모이면 내가 그때 가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도록 할게.
자, 그러면 더 준비한 내용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오버된 관계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